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카드사 우리카드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카드사 공고들이 계속 뜨고 있죠. 아쉽게도 작년에는 9월 초쯤에 떴던 신한카드가 뜨지 않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카드 공고 놓치지 말고 꼭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카드 어떤 기업일까요? 카드사죠, 그렇죠? 당연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카드의 정석 시리즈라는 독자 브랜드 카드를 출시하고 있고 열심히 이제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카드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합격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꼭 기회를 얻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채용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에 온갖 직무들이 다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 뽑아놓고 그 안에서 각각 맞춤형으로 이제 배치가 되겠죠.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배치가 될 거고, 그리고 디지털 IT 직군이 따로 있으니까 관련된 분들은 여기서 이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소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의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목표인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는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직무 지원 동기를 날리고 기업 지원 동기랑 푸브만 작성하시면 돼요.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직무 지원 동기를 날릴까요? 왜냐하면 직무 지원 동기는 포부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쓰면 뭔가 색깔이 흐리멍텅해져.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 다음에 포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포부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직무 담당자가 되고 싶은지를 두 가지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이제 카드사랑 상관없는 얘기 적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직무에 정확히 매칭되는 걸 풀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들이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 항목이 자소서 경험 항목인데,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는데,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심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을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군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성장 과정과 지원 동기를 얽혀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강조하는데, 먼저 성장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은 일단은 살면서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쓰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20대 이전 얘기를 써도 되는 항목이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 얘기를 쓰면은 또 쓸 때는 신나서 쓰는데 유치해서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적당한 얘기를 쓰는 거고, 그리고 직무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치관을 보고 싶어서 쓰라고 하는 거니까 직무 얘기를 쓰는 건 절대 아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채용 공고 보시면은 이렇게 성장 과정 옆에 직무 얘기 쓰지 말라고 적어놓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관을 쓰시면 되는데, 어떤 가치관을 쓰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번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가 뭔지 짧게 한두 문장 부연 설명까지 넣어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살짝 설명한 다음에 그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아래에다가 촥 이렇게 넣으면 멋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량에는 아무래도 업무 경험이 주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케팅을 지원한다면 마케팅 관련된 업무 경험,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역량이나 협상력,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넣으면 굉장히 좋겠죠. 3번 항목이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자, 스토리텔링 항목은 하나의 역량이 1: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항목은 뭘까요? 이거는 열정인 거죠, 열정. 그래서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은 마스터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입사 후 어떻게 적용할지 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사 후 그거는 느낀 점 느낌으로 그냥 300자 정도, 마스터에 있는 500자짜리 힘들었던 경험 넣고 300자 정도 이제 느낀 점 느낌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 산업에 대한 전망과 우리 카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건데,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바로 카드 사업의 전망이 최근 이렇게 뭔가 뭐 예측되고 있다, 뭐 이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작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입증할 만한 부연 설명을 뭐 한두 문장 정도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과제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우리 카드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뭐 카드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카드 외에 뭔가 다른 결제 수단 같은 것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안 쓴대요. 그렇죠? 약간 여러 가지 리스크나 뭐 연체율 상승이라든지 경쟁 심화라든지 뭐 디지털화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맞춤형으로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카드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고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